안녕하십니까. 조인순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치매 어르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게 너무 반갑고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치매 국가 책임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비는 90%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 장기요양보험을 경증 환자까지 확대하겠다.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셨죠? 제 친구들은 모이면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 공약들 중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최고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평소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신 걸 보고 옆에 계시면 진짜 업어라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치매 국가 책임제는 사실 문재인 후보가 만든 공약이라고 합니다. 문 후보 장모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런 정책을 생각하셨다고 해요. 저도 어디다 자랑할 얘기가 아니어서 그동안 주변에 말을 안 했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도 치매셨어요. 고향에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고향에서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고 어머니는 교장 사모님으로 부녀회장으로 동네에서 존경을 받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치매 환자는 환상이나 망상이 생기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막 험한 말을 하고 힘들게 하셨어요. 치매 환자가 우김질을 하면 말릴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엄마는 평생 험한 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분이었는데 치매에 걸리니까 그런 분도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또 밤에 혼자 나갔다가 집을 잃어버려서 논 가운데에서 계신 걸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하고 집에 모시고 온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약 중 맞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12년 전이었으니까요. 약을 먹기만 하면 부작용으로 토하고 식사를 못 하시다 보니까 몸무게가 10kg씩 빠지는 거예요. 그 건강하셨던 분이 팔다리가 꼬챙이처럼 말라가는데 자식으로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5년을 치매를 앓으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또 나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치매를 앓으신 것도 힘든 일인데 그렇게 어이없게 돌아가시니 우리 자식들은 너무나 충격이 컸지요. 그런데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릿속에서 벌레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신다는 거예요. 저희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가 치매시구나. 가슴을 졸이며 검사를 받았는데 천만다행으로 치매는 아니었어요. 5년 동안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참아온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거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때 일들은 저희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지 않으셨을 텐데 또 아버지도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집들이 치매 환자가 생기면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낼 나이의 부부에게 치매 부모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입은 뻔하고 줄일 수 있는 돈도 뻔한데 한 달에 100만 원에 넘는 치료비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완치가 안 되는 병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치료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결국 어느 정도 버티다가 집이 있으면 집 팔고 전세 살면 월세로 옮기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병원에 모시지 못하면 가정에서 보살펴 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가족 중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생업을 포기해야 하죠. 겨우 사회에 진출한 20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치매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고령화되면서 80세, 90세에 치매에 걸리는 노인들이 흔하지요. 그러면 이미 그분들 자녀들은 60세, 70세예요. 본인들도 은퇴해서 겨우 생활을 해나가는데 부모님 치료비를 어떻게 부담하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앞길이 구말리인 손자, 손녀들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치료비의 90%를 국가에서 부담해주는 문재인 후보의 치매 국가 책임제가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즘 한 집 건너 한 집에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치매 국가 책임제가 되면 당장 혜택을 받는 가정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도 여전히 남는 건 치매 환자 가족의 고통입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고서는 상상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함을 넘어서 삶이 처참해진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이 없어서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미혼의 아들이 치매 어머니를 돌보고 미혼의 딸이 치매 아버지를 돌보고 고령의 할아버지가 치매 아내를 돌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고위험군으로 보는 건 할머니가 치매이고 할아버지가 간병을 하는 경우입니다. 할아버지가 식사 수발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모든 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평생 그런 걸 안 해보시다가 하는 것도 힘들지만 치매 환자를 간병한다는 게 전문 요양보호사들도 여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희 센터에 오셨던 치매 어르신들 증상을 말씀드려 볼게요. 할머니셨는데 어느 순간 기억이 젊을 때로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셋이나 되는데 12살, 10살, 6살이다.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 하니까 빨리 집에 가서 밥 해줘야 한다. 이러면서 보따리를 싸세요. 어떤 분은 팬티를 12장을 입고 오세요. 팬티를 입었는지 기억을 못해서 자꾸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벗겨드리려고 하면 절대로 손을 못 대게 하죠. 한 번은 며느님이 와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잠깐 갈아입을 옷을 가지러 간 사이에 용변을 보시고 고기를 평소에 좋아하셔서 고기 반찬을 해드리면 나는 원래 고기 싫어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고 했느냐며 밥상을 획 엎어버리신다는 거죠.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 같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어떤 집에서는 실제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연로하신 할아버지들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치매에 걸린 아내가 불쌍하고 안 됐기도 하다가 참기 힘들어지니까 순간적으로 폭력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미안하고 속상해서 술을 드시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사는 것 자체가 비참하고 처참해집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차라리 폐 끼치지 말고 그냥 우리 부부가 사라져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문재인 후보도 얘기했잖아요.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으니 그러면 이제는 나라가 이분들께 효도할 차례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농어촌 지역부터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치매센터를 많이 짓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노인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씩 받으시지요. 이걸 문재인 후보는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만 돼도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의 경우에 30만 원이면 자식들한테 전혀 손 벌리지 않고도 충분히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생활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 센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치매 어르신을 아침에 저희 센터에서 차로 모시러 갑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는 밖에 나가야 되니까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으시죠. 또 차를 타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센터에 오시면 오전 10시쯤 간식을 드리고 나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집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던 분들도 전문 강사가 가르쳐주고 또 여럿이서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하세요. 앉아서 팔다리도 움직이고 공놀이도 하다 보면 근력도 생기고 소화도 잘 됩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 용변을 보시게 도와드리고 손을 또 씻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점심 식사는 영양사가 짠 식단과 조리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붙어서 수발을 해드립니다. 식사하시고 나면 양치질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요. 또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중복 질환자들이세요. 그래서 치매약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약들을 같이 복용하셔야 하는데 환자 개인별로 체크해서 잘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낮잠을 주무시거나 담소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시다가 오후에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미술 치료도 하고 뜨개질도 하고요. 또 치매 환자들이 밖에 나가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까운 곳으로 산책도 가고 원예 치료라고 저희 센터에 작은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토마토도 따고 고추도 따고 하면 어르신들이 참 즐거워하세요.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보호자가 있는 집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는데요. 보호자가 퇴근이 늦다 그러면 센터에서 저녁까지 드시고 8시까지 있다가 모셔다 드리기도 합니다. 또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일 반응이 좋은 게 대화법인데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상대방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참 속상했다. 엄마가 그래서 내가 너무 슬펐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법으로 바꾸면 치매 환자들이 훨씬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자녀분은 저희 센터에서 이 강의를 듣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해봤더니 절대 센터를 안 가겠다던 분이 먼저 센터 가자고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치매 환자와 가족을 조금만 보살펴 주어도 그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아버지 혼자 치매 아내를 돌보는 경우라면 낮에는 소일거리도 하시고 편히 쉬시다가 저녁에만 할머니를 돌보면 되고요. 자식들이라면 생업을 하면서 치매 부모를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보살펴드리니 죄송함도 덜하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가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족까지 생각하면 치매 국가 책임제로 수백만 명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50, 60대는 또 어떤가요? 저도 그렇지만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나중에 치매 걸려서 자식들 고생시키면 어떡하나.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면 어떡하나. 치매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건 문재인 후보가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치매 관련된 공약이 있지만 문재인 후보가 제일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고 현실의 문제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만 해도 대부분 요양보호사 급여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게다가 전문가들인데 최소한 200만 원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치매 국가 책임제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 사항도 이미 넣으셨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동안 선거 때마다 나오던 노인복지 공약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 국가 책임제는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라 치매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진심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천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릴지, 어디 가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할지 생각 중이실 텐데요. 자식분들, 이번 어버이날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물해드리면 됩니다. 뭐니 해도 부모님들한테는 치매 걱정 안 하게 해드리는 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부모님들께 제일 큰 선물이면서 또 동시에 미래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치매 국가 책임제 하나만 보고 이번에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를 뽑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매 환자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50대, 60대 국민 여러분, 문재인 후보의 치매 국가 책임제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썼어요. 그때는 12년 전이었으니까요. 약을 먹기만 하면 부작용으로 토하고 식사를 못 하시다 보니까 몸무게가 10kg씩 빠지는 거예요. 그 건강하셨던 분이 팔다리가 꼬챙이처럼 말라가는데 자식으로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5년을 치매를 앓으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또 나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치매를 앓으신 것도 힘든 일인데 그렇게 어이없게 돌아가시니 우리 자식들은 너무나 충격이 컸지요. 그런데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릿속에서 벌레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신다는 거예요. 저희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가 치매시구나. 가슴을 졸이며 검사를 받았는데 천만다행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 공약들 중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최고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평소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신 걸 보고 옆에 계시면 진짜 어버라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치매 국가 책임제는 사실 문재인 후보가 만든 공약이라고 합니다. 문 후보 장모님이 80이 넘으셨는데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런 정책을 생각하셨다고 해요. 저도 어디다 자랑할 얘기가 아니어서 그동안 주변에 말을 안 했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도 치매셨어요.
고향에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매는 아니었어요. 5년 동안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참아온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던 거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때 일들은 저희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지 않으셨을 텐데, 또 아버지도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지 않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집들이 치매 환자가 생기면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낼 나이의 부부에게 치매 부모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입은 뻔하고 줄일 수 있는 돈도 뻔한데 그때 저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는 고향에서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셨고 어머니는 교장 사모님으로 부녀회장으로 동네에서 존경을 받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치매 환자는 환상이나 망상이 생기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막 험한 말을 하고 힘들게 하셨어요. 치매 환자가 우김질을 하면 말릴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 엄마는 평생 험한 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분이었는데 치매에 걸리니까 그런 분도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또 밤에 혼자 나갔다가 집을 잃어버려서 논 가운데에서 계신 걸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하고 집에 모시고 온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약 중 맞는 것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조인순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에서 치매 어르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게 너무 반갑고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치매 국가 책임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치매 환자 치료비는 90%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 장기요양보험을 경증 환자까지 확대하겠다. 국공립 치매 요양시설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셨죠? 제 친구들은 모이면 이번에